네, 병역 기피 의혹으로 한국 입국이 금지됐던 가수 유승준 씨가 어제 파기환송심 승소로 17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고국 땅을 밟기까진 아직 넘어야 할 고비가 남아 있는데요. 전문가와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김성수 변호사,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유승준 씨가 이 소송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 이렇게 소송을 낸 건데 일단 이번 재판의 의미를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게 좀 사실관계를 설명을 해드리자면 예. 우선 이번 이 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이 2015년 9월에 유승준 씨가 LA 총영사관에 F4 비자, 그러니까 재외동포 비자를 발급해달라고 신청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이제 LA 총영사에서 전화로 거부 처분을 하는 거죠. 예. 이게 발급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에 대해서 이제 유승준 씨가 이 거부 처분 자체가 위법하니까 예.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하게 된 겁니다. 네. 근데 1심과 2심에서는 이 처분 자체가 적법하다고 판단을 했었는데 예. 이제 대법원 심에서 이 부분 항소심 판단이 조금 부적합한 부분이 있으니까 예. 다시 한번 판단을 하라고 파기환송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파기환송심 결과가 어제 나온 것인데 네. 결국에는 대법원에서 이 파기환송을 할 때 그 취지 자체가 이 처분 자체가 위법하지 않다라고 이미 봤었기 때문에 그 처분 자체가 위법하다라고 봤었기 때문에 예. 이번 파기환송심 결과 자체는 이미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었던 그런 판결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재판부는 영사관 결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이유라고 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재판부에서 두 가지를 크게 들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네. 방금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이 거부 처분 자체는 거부 처분이기 때문에 이 사유가 적혀 있는 서면으로 통지를 한 것이 원칙인데 이 부분을 전화로 통지를 했기 때문에 절차상의 위법이 있었다는 네. 부분이고 예. 또 이 LA 총영사관에서 거부 처분의 이유로 든 것이 2002년 당시에 이제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는데 이것만 가지고 판단을 한 것은 오히려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탈 남용이어서 위법하다라고 판단을 했던 부분이어서 예. 이게 항소심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F4 비자를 신청했는데 그거를 전화로 거부하고 그리고 입국 금지 결정이 2002년에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토대로 근거로 두고 이제 총영사관이 이런 결론을 내린 것이 아무튼 부적절하다. 예, 법적 맞습니다. 근거도 없다. 이제 이런 말씀으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파기환송심의 판단이 그렇다는 얘기고요. 근데 그렇다면 유승준 씨는 이번 결정으로 한국에 입국할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봐야 되나요? 우선은 지금 외교부에서 재상고를 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상고. 파기환송심이라는 것은 2심이기 때문에 예. 다시 3심에서 판단을 받아볼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이미 파기환송이 됐고 그 대법원에서 이야기한 취지대로 파기환송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예. 굉장히 새로운 주장이 나오지 않는 이상 아마 다시 재상고를 하더라도 결과는 동일할 겁니다. 예. 다만 이 판결의 확정 시기가 조금 뒤로 밀리게 될 것이고 예. 그리고 이번 처분이 위법하다라는 판결이 났다고 하더라도 네. 유승준 씨가 다시 그래서 비자를 발급 신청을 하면 예. 네. LA 총영사관에서는 이번 절차적인 하자가 있었다는 부분이 있는 거고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것이 위법하다는 것이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을 보완해서 다시 거부 처분을 할 수도 있거든요. 예. 예. 그렇게 되면은 유승준 씨 입장에서는 그 거부 처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판을 받아야 되고 또 몇 년이 또 이렇게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다가 예. 이게 만약에 사증이 그러니까 비자가 발급이 된다고 하더라도 또 예. 입국을 할 때는 입국 관련해서 출입국 관리소에서 또 판단을 하게 되는데 예. 출입국 관리소에서 또 이 부분이 이 사람은 입국할 수 없다라고 처분을 해버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다시 소송을 해야 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는 당장에 이번 이 처분 자체, 판결 자체로 이게 뭐 입국의 길이 명확하게 열렸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굉장히 많은 이슈가 아직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럼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죠? 시간도 많이 걸릴 것이고 입국 가부 자체가 결국에는 다른 처분을 했을 때 그 처분에 대해서 법원이 어떻게 볼지는 아직 모르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입국이 가능할지 여부도 봐야 되는 것이고 가능하다 하더라도 언제가 될지는 굉장히 미지수인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근데 그 반대로 얘기하면 비자를 발급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비자를 만약에 LA 총영사관에서 그냥 절차에 맞게 비자를 발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2002년에 일단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거든요. 예. 그렇다면 출입국관리소에서는 이 결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국을 허용할지 여부는 검토를 해봐야 될 것이고 예, 예. 그 부분에서 다시 한번 또 장애 사유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네. 그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는 것이지 지금 당장 이번 판결만으로 무조건 이제 입국할 수 있다라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비자가 나오면 일단 유승준 씨는 가정입니다만 비자가 나오면 한국 행 티켓을 끊고
인천공항에 도착을 하더라도 그 다음에 이제 선택권은 출입국 관리소가 그거를 또 판단을 내릴 것이고 만약에 거기서 또 만약에 입국이 금지가 된다면 다시 또 본국으로 돌아가서 다시 또 다른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지난번 2002년 당시에도 유승준 씨가 이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다음에 예. 한국에 입국을 하려고 해서 인천공항으로 들어옵니다. 네네네. 그 공항에서 바로 금지 결정이 돼서 거부 처분이 됐던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또 동일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유승준 씨의 경우에는 병역 의무가 해제된 38세가 지나지 않았습니까? 이를 들어서 비자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도 생각할 수 없을까요? 이 유승준 씨 같은 예. 경우에는 병역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지 상관이 이렇게 거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굉장히 좀 공분을 많이 샀던 부분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이런 조금 풍조 자체의 문제 때문에 금지 결정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냥 나이가 단순히 지났다고 해서 비자 발급이 수월해질 것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고 예. 이런 국민적인 관심을 정부에서 그리고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좀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결정들이 있기 전까지도 물론 이제 파기환송심의 결과와 상관없이 병무청에서는 예전에 이제 국정감사에서 나온 얘기만 놓고 보자면 병무청에서도 의견을 낸 바 있는데 우린 재판 결과 상관없이 이건 부적합하다라는 의견을 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어떤 병무청의 의견 또한 국가기관이니까요. 그것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예, 병무청의 의견도 중요할 것이고 지금 국민청원도 굉장히 지금 뜨겁게 달궈진 상황인데 예.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제가 군대를 이제 육군 병장으로 만기 전역을 했었는데 예. 그 당시 아버지께서 넌 이제 대한민국 남자로서 소임을 다했다. 당당하게 살아라라고 이야기를 하셨었거든요. 그리고 예, 예. 우리나라는 그만큼 국방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게 만약에 사증이 발급이 된다고 하더라도 네. 입국 금지를 받아들일지 여부는 정말로 신중히 검토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선례로 나올 수가 있거든요. 네. 받아들이는 것도 선례가 될 수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도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조금 복잡하게 검토가 돼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언급하셨듯이 또 다른 문제가 국민들의 싸늘한 시선인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청원이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이번 판례가 향후 사회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판결만 가지고 입국이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후에 오히려 어떤 일이 있는지가 더 중요할 것입니다. 네. 만약에 이런 판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입국을 하지 못한다고 하면 이 나라에서는 당연히 정말 국방의 의무가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만약에 이렇게 된 이후에 이제 입국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근데 오히려 법치적으로는 더 이게 합당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법이라는 것은 감정을 이제 넘는 것이구나 이렇게 좀 국민들이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볼지는 많이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이게 한 사람의 결정이 아니라 법원에서도 결정을 하고 정부에서도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조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직 끝나지 않은 유승준 씨의 관련된 내용을 저희가 좀 짚어봤습니다.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이 연루된 별장 성접대 핵심 인물입니다. 윤중천 씨. 1심에서 이 선고 내용이 나왔는데 징역 5년 6개월이네요. 이 내용을 좀 정리해 주신다면요. 일단 들여다볼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이 윤중천 씨 같은 경우에 혐의가 굉장히 많았는데 네. 지금 사기만 가지고 이렇게 유죄가 판결이 난 것이 아니라 사기, 알선 수재, 공갈미수 이렇게 세 가지 부분이 유죄가 났고 예. 이에 대해서 징역 5년 6개월 그리고 추징금 14억 8,730만 원이 선고가 된 것입니다. 예. 예, 그런데 이제 성범죄에 관련해서 이제 무죄 부분, 면소 부분이 나왔다라고 해서 이슈가 되는 부분인데 이것도 조금 분류가 돼야 되는 부분이 예. 특수 강간 부분이 있었어요. 예. 이 특수 강간 부분 같은 경우에 공소시효가 만료돼서 면소의 판결을 한 것이고 네. 또 강간 치상 혐의가 별도로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 강간 치상 같은 경우에는 고소를 해야 되고 고소의 기간이 있는데 고소 기간이 지났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공소 기각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고와 무고 교사 부분이 있었는데 이 예. 부분은 무죄 선고가 난 것이어서 예. 이렇게 조금 정확한 사실관계 근거에서 이야기가 조금 논의가 돼야 되는데 예. 지금 일부에서는 사기만 가지고 이렇게 판단이 된 것으로 좀 알려져 있어서 그 부분 구분이 조금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법원이 양형 이유를 설명할 때 적절한 시점에서 공소권이 제기됐다면 적절한 제목으로 법정에 섰을 것이다 라면서 당시 검찰의 뒷북 수사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꾸짖음, 조금 이례적인 일이 아닐까 싶은데요. 예, 지금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제 성범죄 부분 관련해서 면소
이제 언급을 하면서 이렇게 조금 꾸짖는 듯한 이런 좀 취지의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고 있는데 예. 이게 결국에는 법원은 사법부고 예. 검찰은 이 행정부 소속인 법무부의 산하 기관이기 때문에 굉장히 대등한 관계고 서로 존중을 할 수밖에 없는 관계인데 예. 이렇게 좀 한측을 비난을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어서 이것이 과연 법원에서 어떤 취지로 이런 비난을 한 것이냐 많은 좀 추측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윤중천 씨 1심 판결이 이렇게 내려졌기 때문에 이제 차후에 김학의 전 차관 1심 선고도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접대 관련 이런 뇌물 혐의라든지 이런 부분 있잖아요. 이게 혹시 영향을 받지는 않을까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제가 이 부분을 조금 더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네. 이제 판결문이 혹시 좀 나와 있는 것이 있는지 찾아봤는데 예. 판결문은 나와 있지가 않고 알선 수재 중 일부가 유죄로 인정됐다라는 이제 기사들만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알선 수재가 만약에 이 김학의 전 장관 전 차관에 대한 네네네. 이런 뇌물수수와 연결이 돼 있는 부분이 인정이 된 것이라고 한다면 예. 그렇다면은 뇌물죄 인정은 될 수가 있고 이게 다른 게 성범죄 부분이 예. 윤중천 씨 같은 경우에는 강간치상 이렇게 이제 성폭행 예. 관련 네. 부분이었다고 한다면 이 김학의 전 차관 같은 경우에는 성범죄가 뇌물죄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예, 예. 그렇다 보니까는 뇌물죄는 조금 다르게 판단이 될 수가 있고 또 김학의 전 차관 사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은 아예 혐의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맞아요. 이 부분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일단은 가장 우선시 돼야 되고 예.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때 그럼 윤중천 씨 사건과 어떻게 판단이 조금 이렇게 형평이 맞춰질지는 지켜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요거 하나만 짚고 가겠습니다. 저희 이거 준비한 내용은 아닙니다만 그 김학의 전 차관이 가르마 가지고 맞습니다. 어떤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잖아요. 내가 평생 어느 쪽 방향 가르마를 탔는데 그 나온 동영상에는 반대쪽 가르마다. 그거 나 아니다라는 식의 어떤 항변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안 그래도 저도 그 부분을 조금 언급을 하려고 했었는데 예. 이제 조금 시기를 놓쳤었는데 예. 이 가르마 변론이라고 해서 그 예, 부분을 예.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상 속의 인물은 뭐 본인과 좀 닮은 점이 있지만 네. 가르마 방향 자체가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라는 주장을 했다고 네.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법원에서 봤을 때 정말로 그 가르마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김학의 전 차관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라고 볼지 예. 여부를 봐야 되고 네네. 이 영상 자체만으로 근데 혐의가 인정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 이 영상이 만약에 그 본인으로 보기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 다른 증거들만 가지고도 유죄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인지 예. 그렇지 않다면 이 영상이 굉장히 중요한 증거로서 가르마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 봐서 관련 혐의들은 다 그러면 무죄 판단을 할 수가 있을지 그 부분 조금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쉽지 않네요. 네, 이번에는 또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죠. 이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13일에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어떤 이유에서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건가요? 예, 지금 유승현 전 의장 같은 경우에 징역 15년 이제 형을 선고를 받았고 네. 이제 항소를 했는데 양형 부당만 가지고 항소를 한 것이 아니라 네. 지금 예. 알려진 바에 따르면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 이 세 가지를 다 들었다고 합니다. 네. 네. 근데 이게 결국에 항소나 상고를 할 때 당연히 변호사들도 그 부분을 다 맞춰서 예. 가능하면은 이유를 적기 때문에 예. 좀 형식적으로도 맞췄을 것으로 보이고 예. 그리고 지금 현재 폭행 사실 자체는 인정을 하고 있는데 예. 이것이 살인의 고의가 아니라 내가 살인을 할 생각이 아니라 폭행을 하려고 했던 것인데 이게 굉장히 조금 안타깝게도 사망의 결과가 이르렀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예. 만약에 폭행치사라든지 상해치사라고 한다면 이 처벌의 정도가 굉장히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예. 주장을 하는 것이어서 오히려 양형 부당보다는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 쪽으로 그 법리 오인 그쪽으로 더 강하게 주장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예, 근데 이게 지금 내용 자체가 이게 좀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좀 잔혹하잖아요. 예, 그쵸. 실제 이거를 본인이 주장하기로는 우발적이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사망에 이르라고 하는 나의 고의성이 있지 않았다라는 지금 주장인 것인데 골프채로 그것도 아내를 이렇게 폭행을 심하게 하고 갈비뼈가 이제 여러 개 부러진 정황들이 또 드러났고 그런 기록들이 있는데도 그것을 과연 우발적으로 재판부가 판단하느냐 그 여부인데 그게 이제 쟁점이 된다고 이제 보면 되겠죠? 예, 지금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 예. 수사기관에서 처음에 이제 수사를 진행할 때는 네. 폭행의 고의만 있었다라고 봐서 폭행치사 그리고 그 다음에 상해치사로 봤다가 나중에 이제 이런 부검 결과라든지 골프채가 2개가 부러진 이런 정황들을 보고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라고 해서 살인죄로 이제 결국에는 판단이 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살인이냐 아니냐의 그 고의의 문제는 예. 이 양형에 있어서 어느 정도 차이가 있냐면 상해치사 같은 경우에는 네. 기본적인 양형이 3년에서 5년이고
가중이 된다고 하더라도 4년에서 8년인데 예. 이 살인 같은 경우에는 보통 동기, 그러니까 가장 기본의 살인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예. 기본이 10에서 16년이고 가중이 된다면 15년 이상이나 무기징역까지가 차이가 굉장히 가능합니다. 큰 거죠, 그러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유승현 전 회장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상해치사라든지 폭행치사로 가야 되는 부분인데 뭐 이런 부검 결과라든지 말씀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내부 손상이 많았고 온몸에 타박상이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재판부에서는 살인으로 판단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한 3가지 주제 정도 두고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 이 시간은요, 김성수 변호사와 관련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